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시간이 약이다.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으니 감사하며 살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이 긍정의 주문들. 여러분은 이 말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해줄 동화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 이 문장들을 마음속에 품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면 단언컨대 당신의 내면은 지금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다수의 현대인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을 뚫고 출근을 하고 직장에서는 웃으며 회의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학교나 직장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일탈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른바 95%의 정상군에 속하는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95%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정신건강 위기를 논할 때 흔히 눈에 띄는 5%의 극단적인 고위험군에만 언론과 정책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시현상입니다. 실제로는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에 있는 95%의 평범한 직장인과 학생들이 스트레스의 한계선 위에서 매일 밤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볼까요? 정상적인 교실에 앉아있는 청소년 100명 중 약 12명이 최근 1년 내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즘 애들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적 빈곤이 이미 통제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구체적인 고통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퇴근 후 텅 빈 방 안,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켭니다. 소셜미디어, SNS 피드에는 타인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철저히 편집된 하이라이트 장면들만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누군가는 외제차 핸들을 찍어 올리고 누군가는 해외의 고급 리조트에서 와인잔을 부딪힙니다. 눈을 뜨자마자 타인의 과장된 일상과 텅 빈 내 통장, 지친 나의 현실을 끊임없이 대조하는 상향 비교의 무한 루프. 우리는 왜 똑같이 고등교육을 받고 남부럽지 않은 물리적 풍요 속에 살면서도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맹렬한 불안감인 비교병에 시달리며 작은 일에도 폭발하거나 짐승처럼 무기력해지는 것일까요? 뉴스에서는 매일 힐링이 필요하다, 워라밸을 지켜라라고 말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런 얄팍한 위로로 가려질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압적인 시스템에 의해 정서적 여유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패를 강제로 압류당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왜 작은 일에도 숨이 턱 막히고 분노하게 되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원인과 소름 돋는 뇌과학적 민낯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유를 잃고 날카로워지며 직장 상사의 무심한 한마디나 배우자의 짜증에 며칠씩 밤잠을 설치는 현상을 단순히 내가 요새 피곤해서 그래 혹은 내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라는 1차원적인 이유로 환원한다면 당신은 평생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정서적 결핍은 당신의 의지 박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화학작용, 왜곡된 인지적 편향, 그리고 오랜 기간 누적된 방어 기제의 치명적인 결함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거대한 시스템 오류의 결과물입니다. 정서적 여유를 앗아가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결핍 마인드셋입니다. 이 마인드셋에 갇힌 사람의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피 튀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세상의 돈, 기회, 성공, 심지어 타인의 애정과 인정조차 파이 조각처럼 한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 승진이나 친구의 재테크 성공은 곧 내 몫이 줄어드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늘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결핍의 공포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파괴적인 덫으로 밀어넣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때문에 우리는 부당한 요구조차 거절하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자신을 착취하도록 내버려둡니다. 문제는 심리학에서 경고하는 억제와 억압의 차이입니다. 분노를 인지하고 잠시 미루는 억제와 달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억압은 불쾌한 감정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이 억압된 감정은 절대 증발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썩어 문드러지며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변하거나 어느 날 엉뚱한 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형태로 폭발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를 뇌과학의 관점, 즉 물리적 제약의 차원으로 끌고 가볼까요? 인간의 뇌는 감정을 다룰 때 철저히 두 영역의 상호작용에 의존합니다. 공포와 분노의 알람을 울리는 원초적 관문인 편도체와 이 충동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사령탑인 전전두 기질입니다.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외부의 위협이 발생하면 편도체가 경보를 울려도 전전두 피질이 즉각 개입해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의 수도꼭지를 잠깁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무한한 자극과 일상의 억압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당신의 뇌는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전전두 피질의 통제력은 달아 없어졌고 편도체는 시도 때도 없이 사이렌을 울리는 만성 과활성화 상태입니다. 직장 상사의 한마디에 마치 원시시대의 맹수와 마주친 것처럼 극단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니라 물리적인 뇌 시스템의 병목 현상 때문입니다. 편도체의 과활성화는 결국 임상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수용의 창을 박살냅니다. 이 창문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 범위를 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창문이 넓어서 웬만한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와 억압에 시달린 당신의 창문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졌습니다. 이 작은 창문 밖으로 신경계가 튕겨나가는 순간 인간은 두 가지 극단적인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폭발하여 사소한 자극에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불같이 화를 내는 과각성 상태, 혹은 부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어 에너지가 방전되고 어떤 행동도 포기하게 만드는 저각성 상태입니다. 얌전하던 사람이 별것 아닌 일에 폭주하거나 완전한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는 그의 신경계 시스템이 붕괴하는 거대한 연쇄작용의 최종 결과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게을러져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구조적 혈압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우울함을 이겨내고 매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면 이 창문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95%의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외통수, 빠져나갈 수 없는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점 매대를 가득 채운 자기계발서들이 주입하는 맹독성 긍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위기나 상실 앞에서 슬픔, 분노, 좌절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1차적 반응, 즉 순수 감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폭력적인 긍정을 강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해결돼. 힘든 티 내지 마. 이 맹독성 긍정에 중독된 당신은 자연스러운 우울함을 느끼는 자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 끔찍한 자기 검열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라는 2차적 더러운 감정으로 기형적으로 증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딜레마입니다.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오히려 나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실패자로 낙인 찍어 신경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독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쁜 감정을 지우려 할수록 뇌과학적 반작용으로 그 생각은 당신의 뇌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일의 결과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까지 지배하려는 오만한 통제의 환상을 쥐고 있습니다. 긍정의 배신과 통제의 환상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으면 내면이 썩어버리고 억지로 긍정하려 하면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이쪽으로 가도 죽고 저쪽으로 가도 죽는 이 외통수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멘탈과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설픈 위로나 추상적인 다짐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인간의 나약한 의지력을 믿는 것은 가난해지기로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강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의 박살난 신경계를 복구하고 진정한 여유를 쟁취하기 위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다음에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 4단계를 실행하십시오. 막연하게 짜증난다,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습관부터 도려내십시오. 감정이 요동칠 때 즉시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거나 노트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듯 감정을 쪼개어 티커를 달아주듯 정확한 이름표를 붙이십시오. X. 오늘 김 부장 때문에 기분 완전 더러워. O. 나는 지금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무시당해서 자존심이 깎였고 수치심, 야근까지 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며 내일 또 마주칠 생각에 가벼운 두려움을 느낀다. 불안. 놀랍게도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이 10초의 물리적 행동만으로도 여러분의 전전두 피질이 강제로 활성화되어 폭주하던 편도체의 알람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마법이 아니라 뇌과학의 물리적 법칙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100% 진실이라고 맹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0분만 할애하여 자기 피드백 루틴을 강제 시스템으로 만드십시오. 감정융합형 독자라면 A타입,
내가 무능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 강제로 내 몸에 지금 패배감이라는 생리적 호르몬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문장을 바꾸어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분노 폭발형 독자라면 B타입,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저 사람의 말 중 팩트 데이터 10%만 취하고 나머지 90%의 감정 쓰레기는 시스템적으로 차단한다는 룰을 설정하십시오. 감정과 행동의 연결고리를 강제로 끌어내는 파이프라인입니다.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 당신 삶의 대차 대조표를 다시 쓰십시오. 타인의 평판, 과거의 실수는 철저히 통제 불가능한 부채로 분류하여 신경을 끄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오직 나의 해석과 행동뿐입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무리한 요구를 던지는 사람에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6초간 심호흡을 하며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단호하고 건조한 톤으로 아니요 라고 선언하십시오. 상대가 실망하거나 분노한다면 그것은 그의 몫이지 당신이 짊어질 리스크가 아닙니다. 오지랖으로 남의 인생에 과투자하여 당신의 귀중한 감정 자본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 마인드를 깔아도 하드웨어가 망가져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교조봐진 수용의 창을 물리적으로 찢어발기십시오. 오늘 밤부터 반드시 수면 시간을 7에서 8시간으로 고정하여 뇌의 노폐물을 물리적으로 청소하십시오. 매일 단 10분, 출퇴근길에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를 2배 길게 가져가는 미주신경 활성화 호흡을 강제 실행하십시오. 교감신경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켜는 가장 확실한 하드웨어 조작법입니다. 우리가 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 되찾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얄팍한 평온함이 아닙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타인의 시선에서 뺏어오는 것, 즉 완벽한 정서적 주권의 회복입니다.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눈물저운 연극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불편하고 찌질한 내 감정마저 내 삶의 포트폴리오로 온전히 껴안는 것,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내 안에 거대한 닻이 시스템적으로 단단히 내려져 있음을 아는 것, 이 압도적인 지적 무장이 끝난다면 당신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요동치지 않는 진짜 여유로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알면서도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과거의 관성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